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K 바이오 기업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그 기술 수출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관련해서 너무 그 회사의 성과를 우리 투자자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인지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또 현혹시킬 수 있는, 착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장난치는 듯한 그런 숫자들을 대외적으로 보도자료 같은데 이게 적시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사례들하고 과거의 사례들을 거론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큐라클이라고요. 올 7월에 코스닥 시장에 특례 상장을, 기술 특례 상장을 한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이 하나 있죠. 공모가가 보니까 25,000원이더라고요. 이 회사의 그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10월 들어서서 계속해서 주가가 쭉 오르다가 10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28일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한 20%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 지점, 이렇게 주가가 뚝 떨어지는 이 지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 언론 매체에 그 기사화가 됐는데 이렇게 큐라클 프랑스 제약사의 2조 원대 기술 수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큐라클 습성 황반변성 신약 기술 이전 무려 2조 원대 계약. 이 뒤에 기사에는 무려 2조 원이라고 무려라는 그 부사를 사용해서 2조 원이라고 하는 2조 원대의 계약을 했다는 걸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무려 2조 원대.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무려 2조 원대 계약을 기술 수출 계약을 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가을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큐라클의 그 실적을 한번 일단 들어가서 봤습니다. IPO 증권신고서에 들어가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18년, 19년, 20년, 21년 1분기까지 증권신고서에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7월 달에 IPO를 했으니까 그렇죠.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매출 원가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매출 손익이 없는데 이렇게 판관비, 뭐 직원들 급여하고 또 뭐 연구개발비, 기타 비용들 들어가니까 판관비가 이렇게 있고 당연히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업 손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면 뭐 17억, 57억, 78억, 24억. 별로 크지도 않죠. 보통 뭐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벌지를 못하지만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 규모가 뭐 수백억 대로 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돈을 못 벌고는 있지만 영업 손실을 보면 뭐 겨우 뭐 몇십억 대 그 손실을 이렇게 계속 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도 신약 개발하는 기업치고는 연구 개발에 그렇게 돈을 많이 지금 쓰고 있지는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공시를 했길래 2조 원대 기술 수출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공시를 한번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자, 10월 27일 날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자, 이 공시 제목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공시를 보고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 판단과 관련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다. 굉장히 중요한 공시라는 뜻입니다. 투자 판단과 관련한 공시이기 때문에. 자, 당뇨병성, 황반부종 및, 습성 황반변성, 황반변성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앞에 그 투자 유의사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디스클레이머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조건부 계약으로서 회사의 그 수익 인식, 매출 인식은 임상시험, 또 품목 허가, 판매 허가죠.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태여 이런 공시에 투자 유의사항으로 디스클레이머를 앞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류의 공시는 투자자들이 착시나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시 앞부분에 이렇게 투자 유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사가 공시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투자자들이 이런 공시를 읽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 상대방은 어떤 회사가 이 큐라클의 기술 물질을 사갔느냐? 떼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랑스 회사죠. 자, 계약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선급금, 업프런트 페이먼트 70억 원입니다. 자, 제가 환율 적용해서 원화 금액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마일스톤 183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 기술 이전 계약을 하게 되면 자, 계약금, 다시 말해서 선급금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매 임상시험이 성공할 때마다 성공보수조로 이렇게 돈을 주게 됩니다. 임상 1상, 2상 A, 2상 B, 3상 이렇게 가고 3상 끝나고 나면 품목 허가, 판매 허가 신청을 하고 판매 허가가 나오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70억 원, 그리고 매 임상시험이 성공할 때마다 받게 되는 마일스톤이 1837억 원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 마일스톤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상시험이 매번 성공할 때마다 받게 되는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이 있고요.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어떤 특정한 목표치, 계약상 정해놓은 특정한 매출 목표치를 터치를 하게 되면, 달성을 하게 되면 이 한 목주게 되는 세일즈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쭉 팔릴 때마다 판매액, 매출액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판매액의 8% 또는 판매액의 10% 이렇게 정해놓은 로열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다시 정리하자면 계약금, 선급금, 계약금이나 선급금이나 똑같은 말이죠. 받게 되고 조금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마일스톤 받게 되고 출시하고 나면 계약에 따라서 세일즈 마일스톤을 받게 되고 제품이 쭉 팔리게 되면 제품 판매 금액의 8% 내지 10%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일스톤의 내용을 회사가 공시를 했습니다. 이 1837억 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디벨롭먼트 마일스톤하고 뒤에 레귤러터리 마일스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세일즈 마일스톤이 700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즈 마일스톤이 700이 들어가 가지고 총 1837억 원이 됐다 이겁니다. 보통 이렇게 세일즈 마일스톤을 이렇게 적어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즈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출시된 이후 제품 목표 판매치를 달성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되면 선급금하고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마일스톤, 디벨롭먼트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임상 성공할 때마다 딱딱 계약상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급금하고 디벨롭먼트 마일스톤 두 개를 합쳐서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의 총 계약 규모는 이 정도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지, 이렇게 세일즈 마일스톤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총 마일스톤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넣어서 총 기술 이전 금액이다 이렇게 보통 대개 그렇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큐라클은 넷 세일즈 마일스톤 700억 원까지 넣어가지고, 총 마일스톤이 1837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큐라클이 밝히기를 총 계약 금액, 기술 이전 총 계약 금액이 1900억 원이다. 그러면서,
로열티, 경상기술료가 순매출액의 8%다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이 로열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제품 판매 금액에서 비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매우 불확실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임상성공은 우리가 기술 이전 계약 금액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공시를 하는 금액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 어떤 회사도 로열티를 추정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얼마다 이렇게 적지를 않습니다. 너무 불확실한 금액이고 임상시험 성공 여부조차도 매우 불확실하고 전임상에 들어가가지고 임상 3상 끝내고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임상을 했을 때 9개는 나가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겨우 성공하는데 성공해도 그 약이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지는 추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매출액의 몇 %를 받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고 그래서 로열티 같은 경우는 금액을 공시에 적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큐라클의 기술 계약을 2조 원대라고 그렇게 매체들이 썼을까요? 그러면 총 계약 금액이 여기서 1,900억,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혹시 로열티로 받게 되는 규모를 1조 8천억 이상으로 보고 우리가 2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했다. 이렇게 회사가 홍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로열티로 1.8조를 받으려고 하면 로열티율이 8%니까 약품을 23조 원어치를 팔아야지 로열티가 1.8조 정도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살펴봤더니 큐라클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큐라클 유럽 1위 안과 전문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약 2조 3천억 규모. 자,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매체에서 이걸 두고 2조 원대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시는 당연히 그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렇게 로열티 규모, 추정 로열티 규모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로열티로 이만큼 받을 거다 해가지고 2조 3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고 당당하게 제목, 보도자료 제목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문을 보니까 큐라클, 프랑스 안과 전문 기업의 신약 기술 이전, 계약금 70억,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물론 이 매체도 상당히 짜긴 짜죠. 디벨로먼트 마일스톤 정도는 넣어줬으면 무난한 건데 계약금 70억이라고 굳이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럼 이 기자는 왜 그렇게 기사를 썼겠습니까? 당연히 보도자료 제목이 2억 3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다는 허황된 제목을 달아 놓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이 기자는 그냥 계약금 70억 원을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저렇게 되니까 결국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그래서 사전에 기술 수출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뉴스가 나오니까 파는 겁니다. 무려 2조 원대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기술 수출의 내용을 보니까 추정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또 실제로 공시에 숫자도 제시할 수 없고 오로지 회사에서 그냥 보도자료로만 내놓은 그 숫자가 들어가가지고 2조 3천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마일스톤도 보니까 디벨롭먼트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세일즈 마일스톤까지 넣어가지고 한 1,900억 정도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스마트하죠. 이제는 뭐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러니까 2조 원대 기술 수출에도 주가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알테오젠 한번 보시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020년 6월 달에 보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한동안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2020년 그 6월 달의 차트인데요. 자, 이렇게 주가가 꺾이는 시점에 알테오젠에 관련된 기사가 뭐가 나오냐면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와 최대 4.7조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아니 4조 7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꺾여서 내려옵니다. 1,000억도 아니고 5천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4조 7천억, 거의 5조 가까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 꺾여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공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글로벌 10대 제약사라고 합니다. 회사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호 간의 어떤 보안 계약에 따라서 회사 이름 안 밝힐 수는 있습니다. 자, 계약금 164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일스톤 기술료인데, 자, 임상 진행하고, 자, 디벨롭먼트죠. 이제 품목 허가 받고, 이제 품목 허가 받으면 그때도 마일스톤을 좀 받겠죠. 그 다음에 판매 이정표, 판매 마일스톤, 세일즈 마일스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당연하죠. 세일즈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마일스톤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상대방 계약에서는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 하나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상호 간의 협정에 의해서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매로 인한 판매 마일스톤 금액을 포함했을 경우에 총 4조 6천억 원이라고 4조 7천억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일즈 마일스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이 4.7조 원의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하는 그 내용, 그 4.7조 원 중에는 세일즈 마일스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일즈 마일스톤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디벨롭먼트는 얼마고 세일즈는 얼마인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세일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시 이후에 판매 목표치를 달성했을 경우에 받는 겁니다. 임상시험 을 통해서 받는 마일스톤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불확실하지만 어쨌거나 계약상으로 임상 1상, 2상, 3상 투약하고 성공하고 하면 딱딱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일즈 마일스톤은 판매량이라고 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 숫자에 기반한 금액입니다. 로열티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포함해서 4.7조 원이라고 이렇게 공시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기사로 4.7조 원 기술 수출 계약이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5조 가까운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주식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K바이오 기업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과도 잘 내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숫자 홍보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그런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절제하는 공시 또 절제하는 홍보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사의 정도 경영, 투명 경영, 또 주주가치 경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